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업체 232단 낸드 생산 소식에 화들단 논란 미국 낸드 장비 수출 통제 삼성, SK 중국 내 낸드 공장 증설 사실상 포기해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가 4세대 3D 232단 낸드 플래시 생산 계획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4일날 보도했습니다. YMTC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국이 낸드 장비 수출 통제까지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 라인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중국 파운드리 업체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었고 견제에 구멍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YMTC가 232단 낸드 개발 소식에 낸드 플래시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SMIC가 7나노 공정까지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이제는 10나노 이하의 제품이 아닌 14나노 제품까지 통제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DUV 노광 장비까지 이제 팔지 말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 D램까지 견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가입에 대한 한국 압박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세계 낸드 플래시 기업별 점유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1위.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더 먼저 더 고층단을 쌓는 그 낸드 플래시를 먼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YMTC. 지금 YMTC와 같은 경우는 지금 6위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키옥시아와 지금 웨스턴디지털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생산은 키옥시아가 하지만 판매 자체는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 두 회사가 하기 때문이죠. 또한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를 인수를 했죠.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로 지금 전체 2위에 랭크되어 있다, 3위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모도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2020년과 같은 경우는 227억 달러가 판매가 될 것이다. 판매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2025년까지 432억 달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2025년까지 자국 생산 제품으로 70%를 점유율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인데 물론 이것은 되진 않겠지만 지금 반도체 공장을 무지하게 짓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낸드 업체의 232단 생산 소식에 화들짝 놀란 미국 낸드 장비 수출 통제입니다. YMTC는 2017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계 반도체 기업이 YMTC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부터 YMTC가 2018년 처음으로 32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이 의식적으로 이 YMTC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2단을 가지고도 지금 저가의 SSD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 기업들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중국이 되는 것이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단수를 쌓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기술력의 척도로 불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과의 비교할 때도 기술력 수준으로는 한 4년에서 5년가량 뒤처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분위기죠. 지금 로이터 통신이 4일날 중국의 YMTC 4세대 3D 232단 낸드 플래시 생산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현재 176단을 생산 중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더 빨리
초고적층 낸드 시제를 먼저 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4일에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가 YMTC가 232단 3D 낸드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 기업과 기술 차이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국 기업 중심으로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SK하이닉스는 3일날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8단 512기가비트 TLC 4D 낸드 플래시 샘플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YMTC가 232단 3D 낸드 이것을 아마 올해 안에 양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말이 안 나왔지만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올해 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겠죠. 지금 하반기 들어왔지만 한 4분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이죠.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성수 200단 이상의 이 물건을 만들더라도 충분한 구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YMTC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을 통해서 자체 반도체 적층 기술인 엑스태킹 3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YMTC는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이 기술 개발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고 로이터는 평가를 하고 있죠. 글로벌 타임즈에서도 마이크론이 7월 232단 3D 낸드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SK하이닉스가 2일 238단 3D 낸드 제품을 선보였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YMTC의 기술 발전 성과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YMTC도 이에 못지않는 232단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낸드 플래시 반도체 후발주자인 YM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선두 경쟁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YMTC는 신형 낸드 플래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선두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고성능 SSD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주로 데이터 서버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대용량 SSD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3사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회사가 나눠먹기를 했는데 이 시장에 자기가 끼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YMTC는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공급을 시작으로서 글로벌 고객사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YMTC가 저렴한 가격과 어느 정도 기술력이 기반이 된다면 애플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의 YMTC의 3D 낸드 개발 성과를 내걸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미국이 발끈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YMTC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점,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중국향 낸드 플래시 장비 반입을 막아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는 달리 전원을 켜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죠. 스마트폰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꺼내볼 수 있는 것도 모두 낸드 플래시 덕분입니다. D램보다는 기술력 확보가 쉽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이 YMTC로 가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술력이
미국 반도체 기업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 판단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YMTC의 성장, 이것은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인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여기를 위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매자들이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이 YMTC가 서버용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128단 이상의 낸드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도 미국의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회사의 낸드칩 시장 점유율은 약 25%가량. 올해 기준으로 낸드칩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용 점유량을 보면 중국이 23%가 넘는데 이 23%가 모조리 YMTC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YMTC로. 중국의 점유율은 2019년 당시에는 14%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3%에서 1.6%로 줄었죠. 그래서 사용자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은 너무나도 미미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애플과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도 타격을 맞게 됐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중국 내 낸드 공장 증설 사실상 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향 낸드 플래시 제품들에 대해서, 소부장 제품에 대해서 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의 증설, 신설이 사실상 포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에 쓰인 장비를 일관적으로 반입 금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당분간 중국 내 라인 증설 및 설비 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들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낸드 플래시 장비의 주된 공급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증설을 하는 것, 지금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하고 바로 증설에 돌입을 했죠. 증설에 돌입을 하면서 이미 지금 제품을 사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견제가 현실화가 되면 향후 필요에 따라서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건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실상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SK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 우시향으로 가고 있는 EUV 노광 장비를 사실상 못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이것은 사실상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억압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많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